편모스라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당대는 물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이가 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퇴계 이황이다. 수차례 고향으로 내려갈 것을 간청하던 69세 퇴계 선생은 1569년 봄날 마침내 선조의 허락을 받아 귀향길에 올랐다. 도산과 한양으로 가며 수없이 넘어본 이 중령은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코스 중 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의 의미가 남다른 게요. 친형인 온계 이해 선생이 고향인 안동을 오갈 때 바로 이곳 중령에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아중하고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때 형제가 헤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나눴다고 하죠. 피할 수 없는 험한 길이자 긴긴 세월을 담은 추악길. 백발의 퇴계 선생에게 99급이 귀향길은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벼슬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물러나 더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자 했던 퇴계 선생의 바람과 뜻이 이 길 위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아는 그 이름 퇴계 이황. 하지만 우리는 퇴계 선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중령을 거쳐 퇴계 선생이 다다른 귀향길 종착지는 선비의 고장 안동이다. 퇴계 선생의 자취설인 도산서원은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뽐낸다. 500년을 품은 퇴계 선생의 공간이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도산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도산서원 앞에 있는데요.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퇴계 선생 아시죠? 그렇죠. 퇴계 선생이 사당에 모셔져 있고 그 사당 앞에서 선비들이 그 정신을 기리면서 공부하던 그런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산서원은 전국의 어느 서원보다도 아주 고귀한 그 장소가 있는데 바로 한 10년 동안 기거하시고 연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공간, 여기서 도산서당 공간이라고 하는데 도산서당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퇴계 선생이 어떤 분이다, 어떻게 살아가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장소가 아울러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더 유명해진 도산서원. 퇴계 선생의 정신을 잇는 귀한 장소지만 그의 생전에 도산서원이란 명칭은 없었다고 한다. 퇴계 서거 4년 후 퇴계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이 선조로부터 도산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퇴계 선생이 10년 동안 계셨던 도산서당입니다. 건물 규모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좀 소박한 느낌이 드는데요. 소박하죠. 그리고 저기 현판을 한번 봐주세요. 현판이 자그만하고 글씨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좀 돼 있죠. 퇴계 선생이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던 분인데 네. 저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쓰신 까닭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찾아오는 제자들, 후학들이 여기 와서 너무 위축되거나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현판도 저렇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쓰셨어요. 이 도산서원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도산서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대학자 퇴계 선생이 만년에 직접 설계하고
여기서 후학을 길러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규모도 지금 적은 거로 볼 때 매우 검소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조그마한 연못에 연꽃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연꽃같이 청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중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연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도산 서원이 한 40여 년 전에 2차례 성역화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바로 저 살인문 높이의 낮은 담장으로 돼 있었고 해서 바로 저 낙동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퇴계 선생이 여기서 방에서 보시고 나가서 마중을 하고 전송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이 지금 반목 갈등을 하는데, 그 반목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상대가 자기한테 대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를 무시했느니, 나를 어떻게 안 했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걸 많이 보면서 우리가 퇴계 선생처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훨씬 더 당신을 맞추실 때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되셨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이 시대에 좀 그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지위 대신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인재를 기르는 것에 큰 뜻을 두었던 퇴계 선생. 도산서원이야말로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에 딱 맞는 장소임에 틀림없다. 퇴계 명산길은 퇴계 선생이 퇴계 종택에서 도산서원을 수없이 오갔던 길이다. 이 길 위에 퇴계 선생이 지은 도산 12곡 시비가 있다. 이 도산 12곡은 퇴계 선생께서 64살에 지으셨어요. 퇴계 선생께서는 한문을 해득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문 저술로서 또 한시를 지어서 또 한문으로 편지를 쓰셔갖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지만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우리말 가사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밝히셨어요. 근데 당신께서 이제 그래서 작사를 하시고 작곡은 훗날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문을 쓰셨는데, 바로 요 12곡이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훌륭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퇴계 선생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 학문을 향한 열정이 도산 12곡 안에 빛나고 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공간이며 그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는 곳. 고고한 대종가의 품격을 엿볼 수 있는 이곳은 퇴계 종택이다. 네, 원장님, 여기가 퇴계 종택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퇴계 종택 바로 옆에 위치한 추월 한수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 집은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한 150년쯤 뒤에 저 옆에 안채와 사랑채 살림집은 이 집안 안에서 지으시고, 그 옆에 이제 그 선비들의 공적인 장소로서
이런 정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퇴계 선생 제자들의 후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비들의 회합 장소로서 이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현판 이름이 지금 추월 한수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추월이라는 것은 가을달이죠. 한수는 찬물입니다. 가을달이 찬물에 비치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겠습니까? 바로 퇴계 선생의 성품이 이렇게 투명하셔가지고 겉으로 말씀하신 거나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나 똑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어서 가볼 때는 어떤 곳일까요? 퇴계 선생이 묻혀 있는 퇴계 묘소로 지금 가서 선생께서 돌아가실 때 또 그 이후에 어떤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퇴계 묘소에 와봤는데요. 퇴계 선생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일반인 묘소 크기보다는 좀 크지만은 당시에 퇴계 선생 반열에 계신 분들 묘소보다는 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국대전의 상한 규정보다 이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퇴계 선생의 묘가 이처럼 소박한 것은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유언을 5가지를 했는데 그 3가지는 장례 묘소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한 2가지는 이제 가족들한테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퇴계 선생님께서 나라에서 예장을 내릴 텐데 예장을 받지 말고 그냥 가족장으로 치르거라. 2번째는 유밀가를 쓰지 마라. 그 기름과 꿀을 바른 이 한과 약과는 옛날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제수로 쓰지 마라. 그리고 3번째는 그 비석을 세우지 말고 조그마한 돌에다가 벼슬을 쓰지 말고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변하고 10자만 새겨라. 그거는 바로 늑계사 도산에 물러나 은거한 진성이 씨의 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벼슬보다도 이런 은거한 이런 학자의 삶을 더 본인의 삶으로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었던 게죠. 하지만 퇴계 선생의 유언은 퇴계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는 선조의 명으로 지켜질 수 없었다. 조상의 유계를 지키지 못한 후손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성물과 묘비를 측면으로 돌려 세웠다고 전해진다.